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이제 74쪽인데요. 엘먼드와 파월의 정책 유형 분류. 이것도 바로 직전 영상에 분류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일단 결정적으로 쉬워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75쪽부터인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정책들이 여기 좀 많아요. 자, 추출 정책. 뽑아낸다는 거거든요. 자, 물자를 뽑아낸다. 자, 세금도 일종의 물질이죠. 사람은 아니잖아요. 세금도 추출 정책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책에 이제 토지 수용. 자, 어떤 정부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그 땅을 이제 사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추출 정책인데, 자,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땅 주인 입장에서는 더 비싼 가격을 받고 싶어 하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니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추출 정책이고, 또 하나 이제 인력을 추출하는 경우. 자,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자, 신체 검사 등등을 통해서 병무청에서 자, 판정을 받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자, 징집이 되는 거죠. 자, 징병제 국가에서 이제 추출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 그 세계에서 그 상당히 역사가 깊은 예비군 제도가 있죠. 자, 현역을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예비군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민방위라는 게 있죠.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예요? 예비역, 그 다음에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인력을 추출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상징정책인데요. 상징정책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정당성, 정통성을 확보하는 거고요. 자, 뭐 올림픽, 월드컵, 그 다음에 뭐 국가의 상징, 뭐 국기, 뭐 이런 것들이요. 전부 상징정책이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올림픽에 출전한, 저번에 그 도쿄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등등의 그런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들이 이제 또 뉴스에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상징 정책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이제 그 뭐 국가적인 어떤 장례식, 그 다음에 특히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일하다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굉장히 슬픈 그 뭐 영결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엄숙하게 치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징 정책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76쪽입니다. 경쟁적 규제 정책인데요. 자, 경쟁적 규제 정책은 뭐 이런 거죠. 그 특정한 단체나 기업만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렇게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나쁘게 볼 수가 없는 게, 얘네 아니고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기업은 하라고 해도 못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경쟁적 규제 정책인데, 자, 우주 항공 산업,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게 이동통신, 뭐 세계 기업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는 하라고 해도 못하는 것들, 이제 경쟁적 규제 정책입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호적 규제 정책은요. 자, 보호적 규제 정책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특정한 사람들의 행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 그래야 다수가 편하다. 그러니까 뭐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금융거래를 불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 특정한 그 소수가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면 그 소수를 못하게 규제해버리는 게 바로 보호적 규제 정책입니다. 자,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죠. 경쟁적 규제 정책은 특정한 사람이 하라고 하는 거고요. 보호적 규제 정책은 특정한 사람을 못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규제 정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자, 그리고 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어디냐면요. 78쪽에 그 위에서 네 번째 줄. 자, 뭐 어려운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그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불가분성이, 자, 뭐 재화의 소비에 따라서 발생하느냐, 생산에 따라서 발생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어떤 재화를 생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입게 되는 경우다. 자, 이게 이제 국방이 대표적인 거고요. 자, 어떤 경우는, 자, 생산하는 사람은 자, 재화의 공급을 누구나 받을 수는 없는데, 재화를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 전체가 발생한다. 뭐 교육이 대표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지금
78쪽에 요 가분성, 불가분성. 자, 나눌 수 있는 거냐, 나눌 수 없는 거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책에서 약간 이제 문장이 좀 기니까 제가 좀 짧게 얘기할게요. 만들어만 내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게 있고, 많이 쓰면 쓸수록 혜택을 보는 게 있어요. 뭐, 요렇게 이제 정책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강제성 또는 유인. 여러분들 이 행정학이나 정책학을 공부하실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자, 힘, 강제력을 가지고 하도록 할 수도 있고 못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국가는요. 야, 하지 마. 이거 해. 국가는 그런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유인. 야, 이거 하면 내가 너한테 이거 잘해줄게. 야, 너 그거 안 하면 너 그거 하지 마. 그럼 내가 잘해줄게. 이게 두 가지가 아주 큰 축이에요. 이게 쉬워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행정이나 정책학이 의외로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학문 중에 하나예요. 생각해보세요. 야, 너 뭐뭐 안 하면 너 벌금, 때로는 구속. 뭐 이 강제력이에요. 그럼 굉장한 강제력이에요. 자, 또는 야, 너 이거 하면은 너 과태료야. 너 벌금이야. 이것도 강제력이고, 또 하나 유인. 야, 이거 하면은 요거만 딱 지켜주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게. 야, 그거 하지 마. 안 하면은 좀 참고 있으면 우리가 뭘 해줄게. 이 두 가지가 다 구분이 돼요. 그만큼 정책 유형이 쉬워요, 분류하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요. 80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자율 규제 정책은 자, 개인이나 집단에게 규제 기준까지 설정할 권한도 주고 그 집행도 위임하는 경우다. 자율 규제 정책은 정부가 웬만하면 신경 안 쓰려고 그래요. 자, 야, 너희 단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자격증도 좀 발급하고 시험도 좀 치고 좀 알아서 해봐. 이게 자율규제 정책이요. 그 정부가 웬만하면 간섭 안 한다고요. 특히 이제 의사, 면허, 간호사, 뭐 간호사 자격 이런 경우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시험 실시해. 자, 정부는 가만히 있을게. 그러니까 의사 국가고시라 그러죠. 의사 국가고시, 자, 간호사 국가고시 같은 경우 대표 중에 한의사 마찬가지고 알아서 좀 해봐. 너희가 전문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런데 그런 시험을 보는 인원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한 노력과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학비도 비싼 나름대로 그런 전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보라고. 자율규제, 너희가 스스로 면허도 주고 너희가 스스로 시험도 치고 자격증도 발급하고 너희가 뭐 징계하고 싶으면 너희가 알아서 징계해. 이게 자율규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다양해요.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책의 유형은 일단 그 앞에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로위의 분류 네 가지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아두실 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경쟁적 규제 정책과 보호적 규제 정책 같은 게 이제 가끔 객관식 이렇게 보기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이게 굉장히 쉬워요. 이거 외울 것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강제력, 하면 안 돼, 해야만 해, 이런 강제력. 또 하나, 유인, 달래는 거예요. 야, 야, 요거 좀 해주면 내가 도와줄게. 하지 마, 안 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 두 가지의 분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다만 다음 수업부터가 약간 내용이 어려워요. 왜냐?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들어보면은 또 들을 만한 얘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